일본은 민도가 높아 자신들은 친절하다고 말하는데요. 이에 동의하는 의견도 있고 말도 안 된다며 동의하지 않는 의견도 있을 듯합니다.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일본의 두 얼굴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을 여행차 혹은 비즈니스로 잠시 다녀오는 사람들은 일본의 친절한 모습을 경험하고 온다고 하죠. 식당이나 매점뿐 아니라 택시를 탈 때도 일본 사람들의 친절한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서비스 정신은 이런 거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자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으로서 일본에 오래 거주하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의 성격에 대부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친절하지만 불만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표출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SNS에 올라왔던 일화는 섬뜩하기까지 한데요. 매일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을 가 불편함을 겪었는데 알고 보니 매일 아침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옆집 사람이었다거나 외출을 하려다 놓고 온 게 있어 잠시 집에 들기 위해 옆집 담벼락에 주차를 하면서 그 주인과 마주쳤는데 웃으며 인사를 해주어 승낙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집에 다녀왔더니 주차 문제로 경찰이 와 있었다라는 일화를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모습은 그들만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한다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받는 것도 참을 수 없다는 것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해를 받는 것도 참을 수 없다 보니 타인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는 경향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일본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나눔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국 자선지원재단이 발표하는 세계 나눔지수는 낯선 사람 돕기, 기부금, 자원봉사 시간 등을 종합해서 순위를 내고 있는데요. 2019년 발표 자료를 살펴볼까 합니다. 126개국의 순위가 발표되었었는데요. 여기서 일본은 낯선 사람 돕기에서 거의 꼴찌인 125위를 기록했고 중국은 기부에서 거의 꼴찌인 116위를 기록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친절한 국민이다라고 자부하는 사실과 동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줄곧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지진이나 재해 후 폭동이나 약탈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원봉사자가 많아 남을 돕는 정신이 남아있다 등 전형적인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나눔지수 발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앞서 낯선 사람 돕기는 최하위, 기부는 64위, 자원봉사는 4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모습과는 반대로 타인에게 인색한 나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닌데요. 조금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나 미국의 퓨리서치 센터의 조사에서는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는 항목에 동의한다라고 응답한 일본인은 조사 대상 47개국 중 가장 낮은 59%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스페인이 최고인 96%, 독일은 92%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여행업체 익스피디아는 팬데믹 이전 해외여행이 활발할 시기에 23개국 여행객 18,2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1년 동안 비행기를 타거나 호텔에 묵은 경험이 있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옆자리의 낯선 사람들과 대화에 대한 설문에서 인도는 60%가 대화를 한다고 대답한 반면 일본은 대화를 할 가능성이 가장 적은 15%로 조사되었고 짐칸에 짐을 넣으려는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줄 가능성도 24%로 가장 적게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비행기 시간에 늦는 사람을 위해 보안 검색대를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적은 5%로 나왔습니다. 일본의 익스피디아이기 때문에 언어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인 항목에서 가장 낮은 수치가 나온 것은 그만큼 일본은 타인에 대해 무관심하고 낯선 사람을 돕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앞서 이야기한 세계나눔지수에서 종합순위는 57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107위, 중국 126위인 것에 비하면 높은 순위라고 볼 수 있지만 그리 만족스러운 순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대체적으로 낯선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 발벗고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25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명 유튜버가 한국인의 친절함을 엿볼 수 있는 몰카를 했었는데요. 그 몰카의 대략적인 내용은 더위에 지친 외국인 아이가 지나가는 시민에게 물을 사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을 때 한국인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보기에도 더운 날씨였는데요. 양복을 입은 남성 둘이서 급한 듯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아이는 그들을 붙잡고 덥다며 물 하나만 사줄 수 있는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남성은 무심하게 지나가 버리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곧 걱정이 되었는지 아까 그 아이를 돌아보더니 다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남성은 다시 다가와 편의점에서 물을 건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지나가는 다른 시민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물을 하나 사줄 수 있는지 말을 건넸습니다. 1,000원이면 먹을 수 있겠지? 라며 돈으로 대신 주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3명의 여성에게도 똑같은 부탁을 했는데요. 그 여성들은 물과 얼음까지 건네주며 외국인 아이를 다독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외국인 아이를 도와주는 모습에 보는 사람들마저 마음이 따뜻해졌는데요.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는 상황도 보여졌습니다. 이번에도 지나가는 한 청년에게 아이는 똑같이 물을 사줄 수 있는지 부탁을 했습니다. 한국인 청년 또한 편의점으로 향하며 학교 안 갔어? 라며 아이를 걱정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지요. 어느 누구도 더위에 지친 외국인 아이를 모른 채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말을 건네며 더위에 지친 아이를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사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나라도 돈 있으면 물 2개도 사준다. 아이에게 물 사주신 분들 너무 따뜻하신 분들이시네요. 학생인 저도 저런 아이들이 있으면 사줘야겠어요. 더 필요한 거 없어? 이거면 돼? 라고 말하는 한국 사람들의 특징 멋있다.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감동적이고 마음이 뭉클해지네요. 꼭 인종,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나서는 사람이 되게끔 해주는 것 같네요. 당연히 사줘야지. 나 지나갈 때 좀 사달라고 해주세요. 아이가 먹으면 얼마나 먹어요? 물도 사주고 음료수도 사주고 간식도 사주고 싶네요. 반응마저도 따뜻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금메달을 딴 스노보드 황제 숀 화이트는 한국의 친절한 문화에 대해 극찬을 했었는데요. 금메달만큼 감동한 것은 친절하고 쾌활한 한국인들의 삶이었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택시를 탔다가 휴대전화를 2번이나 놓고 내렸는데 모두 찾게 된 경험담을 털어놓으며 한국 특유의 친절 문화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국 BBC 방송 또한 항상 친절한 평창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참가자들이 혹한을 이길 수 있었다며 이들로 대표되는 한국의 친절은 런던과 소치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관광으로 혹은 비즈니스로 한국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일부 한국인들은 영어를 잘하지 못해서 그들과 소통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외국인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에 따뜻함을 느낀다고 하죠. 물론 여러 지표를 살펴봤을 때 일본은 낯선 사람의 어려움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진 않지만 불친절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친절의 기술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불친절한 정원이 있기도 하지만 일본의 가게는 친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대부분 음식점에서는 손님 한 명마다 개인용 상차림을 차려주어 깔끔하고 위생적입니다. 서비스 정신이 강조되는 분위기죠. 오모테나시라는 말이 있는데요. 진심을 담은 극진한 접대를 뜻하는 말입니다. 2013년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유치 캠페인에서 특정해 사용하면서 화제가 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모테나시는 단순하게 극진한 대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의 기대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예상 외의 만족을 제공해야 한다는 숨은 뜻이 있다 보니 오히려 친절이 과해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격식을 차린 료칸에서 숙박객을 정성스레 배웅하는 것이 관행이다 보니 직원들이 료칸 입구까지 나와 손님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드는데 이것은 특별한 환대라고 느껴지기보다 송구스러움이 앞서 갈 길을 서두르게 된다는 것이죠. 오모테나시라는 개념 속의 친절을 일종의 기술로 해석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편 한국의 모습은 어떤가요? 한국의 음식점에서는 친절의 기술을 요하지 않습니다. 가게 주인과 허물없이 소통하고 김치를 더 달라, 반찬을 더 달라 요구하기도 해도 선뜻 가져다 주는데요. 친절을 미리 준비하기보다 그때그때 손님의 요구에 기꺼이 귀 기울이며 유연하게 대응을 합니다. 우리 고유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친절입니다. 투박하지만 융통성 있어 손님에게는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친절이지요. 한국과 일본에서 친절을 해석하고 실천하는 기본 성향이 다르다 보니 오모테나시 정신이 살아있는 일본의 가게에서는 불편한 급진 대접을 받았다고 느끼는 반면 정이 넘치는 한국에서는 따뜻한 대접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친절이라고 다 같은 친절은 아닌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